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심리정입니다. 이렇게 6월 27일 화요일 시장도 절반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오늘은 전일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던 상황인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여전히 그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네요. 코스피 0.32% 하락하면서 2,574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1%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87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하락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 이럴 때 어떻게 좀 대응하셔야 할까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 흐름 안에서는 어떤 전략 이어가면 좋을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급등주 대박쇼 서울경제TV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다가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대응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입장하셔서 저희 오늘 방송 중에 공개될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또 비가 예. 많이 올까 걱정을 했는데 날이 아주 좋네요. 예. 우리 주식시장에도 좀 힘찬 기분이 불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오늘쯤이면 좀 반등해주지 않을까, 상승의 힘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했는데 오늘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힘을 좀 못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시장은 좀 어떤 상황일까요? 어제까지만 해서도 외국인의 어떤 그 선현물 매수세 부분들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현재 반대로 현재 선현물 매도 부분들하고 풀온 매도까지 좀 나와줬던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부분에 대한 부분을 거의 이제 상승을 좀 다 반납하는 양상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큰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를 이제 동결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2번이나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엄포 아닌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현재 유럽에서는 같이 동조하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기 위축에 대한 어떤 흐름, 투자 심리가 약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좀 아마도 이런 대외 변수에 약하다 보니까 선행적으로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하락세인데 이제는 거의 다 하락을 좀 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어제 상승분에 대한 반납을 완벽하게 다 되지는 않았지만은 가격 조정 대신에 기간 조정의 또 흐름들이 당분간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차트적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이제 부분이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은 20일 상승에 대한 10일 조정 어제가 이제 저점이었고요. 그리고 저점이었기 때문에 현재 행보 흐름이든 반등의 흐름이든 나와줄 확률이 많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는 거의 한 달 정도가 현재 하락과 가격 조정이죠. 가격 조정, 그다음에 기간 조정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될지 아니면은 가격 조정만 보이고 바로 갈지 이런 부분들은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는 21선 이제 돌파하고 안착하고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이 일단은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1선과 60일 사이에 약간의 이제 가두리 성격의 어떤 의미 없는 등락이 한동안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20일과 60일선 사이에 갖춰주다가 수렴이 되다가 한번 시중이 됐던 것처럼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약간 비슷하게 연출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이제 가격 조정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지수가 행보한 가운데 종목별로 또 올라간 종목이 있는가 하면 또 추가적인 어떤 빠진 종목이 이제 나와줄 수가 좀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는 현재 답답한 박스권 흐름들이 진행이 될 공산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종목별로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에 대한 어떤 순환매가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될 공산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투자 심리 다소 위축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요즘처럼 지수가 다소 횡보할 때는 다소 답답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장 안에서 좀 강력하게 움직일 종목들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이슈들로 어떤 종목이 움직이게 될지 이 이슈 파악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는 오늘 시장 안에서 이 전문가님께서 픽해준 이슈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이슈가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이 파운드리 삼국지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을 또 오늘의 이슈로 잡아주셨는데요. 최근에 정말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이 좀 기대가 되면서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종목에 어떤 방향으로 좀 집중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하셨을 텐데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파운드리를 좀 잡아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파운드리 경쟁이 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주도주를 잡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파운드리? 반도체 앞으로 이제 시장이 뜨면은 그쵸.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필수적으로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당장 오늘 했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팩트가 아니라 어떤 큰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줄 이야기다 좀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주였고요. 또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외주 생산을 맡은 다시 말해서 이제 위탁 생산이죠. 위탁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 시장에 전격적 드라이브를 건다고 말씀드렸고 이걸 통해서 오리지널을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TSMC와 또 시장을 격돌을 한다고 격돌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인텔이 다시 한번 파운드리를 진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 어떤 뒤처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많은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거로 좀 생각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삼국지 어떤 연상을 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결코 삼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불리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 이번에 어떤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약간 풀어나가 보면은 자, 그 인텔이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해줄 것이다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부상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진출할 거고 파운드리로 진출할 거고 해서 완벽하게 어떤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어떤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나와준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지금은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은 아쉽게도 TSMC가 거의 60%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15%, 격차가 점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 뭐 3위, 4위, 5위 업체는 초라할 때가 그지 없죠. 그래서 인텔도 마찬가지, 초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텔은 CPU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컴퓨터를 사면은 전부 다
인텔의 CPU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되냐면 사업부를 분할을 해서 독립을 해서 인텔은 팹리스만 하고 그러니까 인텔에 대한 파운드리 사업부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하청을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출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매출을 함께 되면은 당장 뒤집어지는 거죠. 삼성전자를 더 앞서게 된 거죠. 파운드리도.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쓰면서 어떤 이제 인텔이 어떻게 보면은 갑의 위치이지만은 을의 위치에는 파운드리 생산까지 하면서 시장을 잠식하겠다는 어떤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 트렌드입니다. 요거를 이제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TSMC하고 엔비디아가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가 급부상하면서 TSMC가 환호하는 모습을 표현했는데 엔비디아의 창업주가 이제 젠슨 황이죠. 그러니까 대만 사람이죠. TSMC가 어디에 있죠? 대만에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어떤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모든 부분을 거의 TSMC가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이제 독주가 계속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애플마저 현재 TSMC의 물량을 거의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좀 증가됩니다. 뭐 알다시피 현재 애플은 삼성전자하고 거의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예전에는 TSMC하고 삼성전자의 이제 하청을 계속 골고루 준 부분이 있는데 2015년부터 거의 TSMC에 맡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플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엔비디아의 어떤 물량을 거의 대부분을 현재 독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면적으로는 삼성전자와 경쟁 관계에 있고 또 엔비디아하고 같은 어떤 그 CEO하고 같은 어떤 인맥적인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까지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더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TSMC에 물량을 좀 주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진 이유는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AI와 자율주행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지켜봤던 자기의 영역이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 PC 시대로 들어가면은 인텔은 CPU를 생산하고 AMD는 이제 CPU의 어떤 2인자 자리이죠. 엔비디아는 현재 GPU를 생산하면서 어떤 독자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를 하면서 각기 이제 고유의 어떤 영역이 있으면서 다 지켜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었죠. 근데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면서 통신칩에 해당이 되는 퀄컴이 있고 퀄컴에 대한 하청 부분들이 외주 생산만 있을지 이 영역은 그대로 이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AI와 자율주행을 넘어가면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칩을 좀 만들어야 되고 또 고유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전부 다 뛰어들고 자율주행 칩을 자율주행이나 AI 칩을 생산을 하고 있고 이걸 외주를 넘겨주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TSMC가 거의 이제 대박이 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인텔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인텔의 위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요거는 컴퓨터의 기본 논리를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면은 앞으로 향후 어떤 이야기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인지를 금방 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주로 이제 컴퓨터 원리는 뭐냐면은 컴퓨터 CPU에서 DRAM 사이에를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입력 장치, 출력 장치 마찬가지. 그러면서 CPU에서 DRAM으로 갔다가 CPU에서 랜드 프레스로 갔다가 하는 그렇게 통솔을 하면서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 처리 장치하고 DRAM 사이에 많은 데이터가 오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병목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다 처리할 수 없고 CPU는 중앙 처리 장치는 어떤 직렬 어떤 연산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많은 데이터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AI 시대는 상당히 맞지 않죠. 이제 그걸 비교를 해보면은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CPU는 중앙 처리 장치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DRAM에 바로바로 저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GPU라는 것은 CPU를 보조하고 있는 건데 병렬 연산을 바로바로 처리를 하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완벽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AI에 맞는 이게 GPU가 CPU를 넘어서는 어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GPU를 생산하는, 그래픽 생산을 하고 CPU를 거의 보조하다시피 하는 엔비디아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주역으로 AI 시대에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텔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어떤 고유한 영역을 계속해서 이제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디램 시장에 한번 진출하겠다 하면서 현재 랜드 플래시하고 디램을 합성한 옵테인이라는 P램을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를 했다가 이거는 뭡니까?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영역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했다가 거의 지금 어떻게 되느냐 거의 망하다시피 하고 철수하는 상황이 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독자적으로 M램이라는 것도 맞대응을 하면서 어떤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인텔이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또 인텔하고 엔비디아하고 하나의 서로 자기 영역을 가지고 좀 다투고 있는데 인텔은 다시 말해 엔비디아의 GPU의 또 영역에 도전하고 또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GPU만 하다가 이번 기회에 뭐 CPU 별거 아니네 하면서 새로운 CPU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새로운 격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의 자기 영역을 계속해서 파괴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 있는 삼성은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메모리만 생산한 것이 아니라 메모리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메모리 안에서 어떤 연산 장치를 하게 되면 되겠구나 하면서 HBM, PIM 전략을 세우게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CPU 옆에 보조인 DRAM 또는 GPU 옆에 보조인 DRAM이 아니라 여기서 간단한 것은 메모리 안에서 현재 DRAM 안에서 모든 것을 부분적인 것만 연산 처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AI 반도체가 될 수 있다 하는 전략을 가지고 삼성에서는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지금 뉴스 어제나 그제 뉴스가 나온 건데 삼성하고 AMD는 뭐냐면은 AMD는 CPU 그러니까 인텔의 CPU의 1인자 자리에 밀려서 2인자가 됐고 또 GPU란 것도 엔비디아에 밀려서 2인자 자리에 있는 서름의 거의 2인자 자리인데 삼성하고 연합을 하면서 새롭게 HBM을 장착하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현재 생산하고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은 하나의 전통적인 자기 영역을 지키고 있던 그런 부분에서 빅뱅의 시대가 되면서 누가 자기 위주 영역으로 재편하느냐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반도체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화할수록 GPU 부분들이 진화할수록 반드시 따라줘야 될 부분들이 메모리 영역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게 현재 불리하지만 않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파운드리 대결에서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현재 최첨단 방식인 GA 방식으로 이제 3나노까지 3나노를 현재 수율을 개선을 하고 있죠. 근데 대만 TSMC는 현재 아직도 고전적인 방식인 핀팻 방식을 통해서 3나노에 같이 도전을 하고 있고 수율 면에서 삼성전자가 좀 더 앞서 있습니다. 근데 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후공정에서 완벽하게 이걸 커버를 하기 때문에 TSMC가 아직까지 시장에 견고한 위치지만은 조만간 서서히 이 격차가 후공정에서 따라붙고 또 선행공정인 3나노 공정에 대해 양산화 수율이 앞서기 때문에 서서히 이 격차가 줄어들 확률이 많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행공정이 앞서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부적인 GA 공정, 그다음에 현재 첨단 공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후공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하나씩 살펴보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반도체 빅뱅이 되면서 서로의 영역을
완전히 무시하는 무시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넘나드는 어떤 빅뱅의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해야 할 이슈 포커스 파운드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 파운드리 시장의 상황은 어떠한지 이야기를 또 나눠봤고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포트를 구성하면 좋을지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노란톡에 지금 입장해주시면 이러한 이슈들, 더 집중해야 될 상황들은 미리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서 지금 노란톡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 급등주 대박쇼 이 열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더 뜨거워질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우리 증시를 주도했을까요? 우리 오전장을 핫하게 달궜던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 상한가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핫상한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와이업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화시키겠다라는 발언으로 이 통신 장비 관련주들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와이업을 역시나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등극을 해줬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ADM 코리아입니다. 이 장중에 폭등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상수탁기관 시장 성장성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핫한 상한가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기가레인입니다. 역시나 이 바이든의 발언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23% 급등한 모습 확인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오전장을 좀 핫하게 달궜던 종목들 세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와이업을 벌써 상한가에 등극을 해줬고요. ADM 코리아, 기가레인을 정말 이 장중부터 엄청난 상승폭을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이 중에서 또 어떤 종목이 이 전문가님 레이더에 딱 걸렸을지 어떤 종목을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벌써 엄청난 상승폭을 보이는 종목들 세 개나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베스트로 꼽아주시는 종목이 어떻게 될까요? 아, 네, 기가레인이요. 네, 예. 기가레인 진짜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엄청난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베스트로 꼽아주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물론 이제 정책적인 발언을 했지만은 현재 통신이 해결돼야지 사물 인터넷도 해결이 되고 또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또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신이 반드시 뒤따라해서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메타버스의 또 세상도 현재 5G가 있어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통신 쪽으로도 우리가 집중을 좀 해야 되고 통신에 관련된 반도체 부분들, 통신에 관련된 부품에 관련된 부품주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통신 부품, 통신용 안테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기도 하고 또 반도체 장비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가레인이 오늘 떴던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의미 있는 어떤 흐름들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양자 관련된 어떤 기술이 어떤 상용화가 양자 암호 통신이 상용화되면서 현재 그 어떻게 보면 통신 쪽에서도 새로운 어떤 변화의 어떤 물결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새로운 투자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한번 현재 양자 암호 통신하고 현재 이런 흐름들 5G하고 연결이 되면서 새롭게 구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 쪽으로 한번 이번에 집중을 좀 해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볼 필요가 있다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현재 오랜 동안 이 박스권 삼각 수렴형을 보여주다가 오랜만에 대량 거래가 좀 터졌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1월 달부터 보면은 거의 6개월 동안 이 박스권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대량 거래가 좀 터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월봉으로 보면은 완벽하게 전혀 시세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이번에 또 시세가 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에서 화웨이를 배제를 하고 미국에 대한 그 통신 반도체들을 이제 키워주고 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5G에 어떤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인도 시장도 커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보면은 직간접적으로 현재 삼성에서 좀 통신기기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하청 업체인 우리나라 업체에서 많은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가레인도 만약에 이제 출렁거리거나 좀 조정이 오면은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을 핫하게 달궜던 핫 상한가 종목 가운데 베스트 종목으로 기가레인을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좀 근간이 될 만한 인프라가 될 만한 정보통신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혹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후장에서도 어떤 힘을 가지게 될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오후장 인기주 심층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후장 인기주 이어서 이 매달 종목이 공개가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이 전문가님의 픽에 걸려서 이 매달을 수여받게 됐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해당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에서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잠시 후에 공개될 이 매달 종목까지 함께 기다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달 종목 공개에 앞서서요. 오후장 인기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인데요. 이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이 인기를 얻게 될지 이제 남은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 종목들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오늘의 오후장을 좀 주도해 줄까요? 저희가 첫 번째로 주목해 본 종목은요. 바로 대한광통신입니다. 역시나 이 정보통신 관련주인데요. 특히나 그 핵심 제품인 광섬유를 제작하는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기업은 이 우크라이나 관련주로도 꼽히면서 좀 상승의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또 오전장에서 상승폭을 보인 상황인데 오후장에서는 또 어떤 힘으로 더 가게 될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대한광통신 오후장에도 좀 강력한 힘을 보여줄까요? 네, 일단은 뭐 대한광통신이 오늘 상승하다 약간 밀렸지만은 전체 오늘 시장 부분들이 이제 통신 쪽에 거의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양자 관련된 부분이 좀 떠줬던 어떤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오늘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어떤 정책적인 발언 때문에 다시 한번 떠주고 있는데 대한광통신도 기업의 내용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대한광통신은 광통신에 사용하는 광섬유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고 광섬유부터 해서 완벽하게 광통신 케이블까지 하는 일관된 전체 과정의 그 공정별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 유일하게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업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또 시장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대한광통신이 떠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고요. 한번 2주 전에 한번 크게 상한가 또 그 가까이 한번 갔었고요.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고 나서 숨구르기 조정을 거의 해주다가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떠주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탄생파동, 다시 말해서 3파동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삼각수렴령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의 또 국면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 시점은 상당히 좋다 좀 생각이 되고 장중에 시가에서 상승해 주다가 약간 밀려줬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제 종가에서 한번 보면은 오늘 고가 기준으로 보면은 중심에서 2,330원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좀 해주다가 여기서 이제 지켜주고 종가상에 2,330원 위로 많이 끝나준다면은 내일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후장을 한번 2,300원이 깨지 않는 선에서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후장에 한번 지켜볼 종목입니다. 중요한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당구장 표시, 중요 표시 한번 해놓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5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인기 종목으로 바로 대한광통신을 잡아주셨습니다. 역시나 오늘의 이슈는 정보통신이구나라고 한 번 더 느끼는 순간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오후장에서 2,300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집중해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오후장 흐름이 좋다면 내일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당구장 표시 별표 딱 해두시고 조금 더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한광통신의 첫 번째 오후장 인기주로 잡아주셨는데 이제 또 어떤 다른 종목들이 오후장을 주도해볼까, 주도해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두 번째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역시나 통신장비주입니다. RFHIC를 두 번째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올해 이 해당 종목은 특히나 실적 흐름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서 오늘도 좀 상승의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역시나 통신장비주인 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살펴보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오후장 좀 어떤 힘을 받아줄까요? 예. 자, 같은 통신 장비 업체인데 RFHIC는 특별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게 좀 다른가요? 이거는 통신 어떤 그 장비 업체이긴 하지만은 현재 이 부분들은 현재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어떤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보통 통신에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반도체는 실리콘, SI라는 어떤 순수 실리콘 아래에서만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통신이나 아니면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면은 현재 SI만 된 것이 아니라 여기다 화합물을 첨가하는 어떤 부분에 반도체 웨이퍼 기판을 가지고 하거나 웨이퍼 기판 자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위에 코팅된 위에서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RFHIC 같은 경우는 현재 질화 갈륨이라고 해서 질화 갈륨이라는 부분들을 현재 실리콘 웨이퍼 기판 위에 코팅돼서 그 위에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의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겐 반도체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신용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현재 트랜지스터, 그다음에 전력 중폭기 이런 부분들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RFHIC 부분들을 우리가 현재 통신용 반도체 기업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크게 뜨지는 않았지만은 또 시총이 약간 무거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서서히 약간 떠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한번 크게 좀 떠줬다가 4월 때 떠줬다가 다시 한번 원바닥까지 주저앉고 다시 한번 떠주다가 원바닥까지 주저앉았지만은 거의 쓰리바닥을 통해서 이런 반등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고 이런 삼각수렴형의 어떤 흐름에 돌파 국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순환매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겐 반도체 어떤 선두주자인 RFHIC를 한번 주목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두 번째 종목으로 RFHIC를 잡아주셨습니다. 이 통신장비 관련주이자 통신용 반도체를 제작하는 업체인 만큼 흐름은 좀 느릴 수 있겠지만 이 반도체 순환매 그 흐름까지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해당 종목 오늘 오후장에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또 내일 시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오후장 인기주 종목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실 이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 주신 매달 종목을 공개를 할 텐데요. 이 본격적인 매달 종목 공개에 앞서서 화면으로 오늘 오후장 인기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신 급등주 대박쇼의 하이라이트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저희 임팩트 대박쇼에서는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 주신 3가지 매달 종목이 공개가 되는데요. 해당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가격 전략 원한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종목 공개 전에 미리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셔서 함께 기다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매달 종목 공개하기에 앞서서요. 오늘은 또 특별한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정말 2주가 채 안 된 시간인데 또 이렇게 ASR 종목이 생겨났다라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고 너무 뿌듯한데요. 저희가 또 확인해봐야 할 AS 종목은 바로 하나기술입니다. 저희가 6월 22일에 확인을 해봤던 종목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잡아주셨던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20.9% 상승폭을 그려냈는데 이 종목 어떻게 좀 지금 대비하시면 좋을까요? 하나기술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떤 2차 전지에 대한 장비 업체인데 공정이 너무 많고 공정마다 들어가는 어떤 업체가 많은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기술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어떤 공정에 어떤 장비를 납품하는 부분들이 유리할까? 자꾸 이렇게 머리 굴리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걸 턴키 도급할 수 있는, 물론 하나기술 외에 이제 턴키 도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기술 외에도 몇 개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기술을 유일하게 그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이때 언급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업체 턴키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2차 전지 어떤 것을 살까 고민하지 마시고 턴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목하자 말씀드리는데 이때 이후로 20% 이상의 또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많이 상승폭을 거의 이제 많이 반납을 하고 있지만은 승구르기가 진행된 뒤에 다시 한번 전고점에서 약간 매물을 받아서 약간 밀려주는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정 뒤에 다시 가려는 시점에서 한번 신규로는 그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2의 하나기술을 보실 분, 그다음에 2차 전지 장비 업체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AS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라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꼽아주셨던 종목인데요. 또 지금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폭이 기대가 되는 만큼 그 흐름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지난주에 종목은 20%를 달성을 하게 됐는데 이제 또 메가포트에 담을 종목은 어떻게 될까? 제2의 하나기술은 어떤 종목일까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이 매달 종목이 공개가 되는데요. 또 제2의 하나기술이 될 수 있을지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동메달 종목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동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동메달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네, 어보브 반도체 오늘 동메달 종목으로 또 선정을 해주셨는데 이 어보브 반도체는 좀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을까요? 어보브 반도체는 가전용 MCU를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팹리스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가전용 MCU 하면은 상당히 낯설은 부분인데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어떤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MCU라는 것은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는 개념인데 반도체처럼 굉장히 복잡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기능들, 에어컨에 있는 온도 조절 기능이나 아니면 밥솥에 있는 밥이 다 됐습니다 하는 기능이라든가 간단한 기능들만 수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CPU라는 것은 중앙 처리 장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MCU라는 것은 간단한 어떤 매뉴얼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용에 들어가는 CPU, 그러니까 그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CPU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축약하는 어떤 단순 기능의 부분들이 이제 현재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이런 부분이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작은 범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반도체가 MCU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가전 MCU 제품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다양한 부분에 약 400여 개의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MCU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보브 반도체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이제 가전제품에 대한 어떤 성장, 어떻게 보면 침체가 있기 때문에 고성장이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둘 수가 있는데 새롭게 지금 MCU의 발전 모델로 장착이 되는 것이 이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MCU에다가 통신칩을 장착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약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가 될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MCU 기능에다가 단순하게 블루투스 기능을 넣는 사물 인터넷 기능을 넣는 어떤 기능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성장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르게 이제 다음 장의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사물 인터넷 개념의 모든 어떤 제품의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MCU만 만드는 어버브 반도체 부분들이 사물 인터넷 어떤 통신 기업으로 현재 어떻게 보면은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반전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중요시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은 이 부분들도 팹리스 기업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에도 좀 포함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좀 지켜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버브 반도체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반도체 부분들이 큰 시세를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냈는데 어버브 반도체는 커다란 시세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1월 달부터 장이 약간 좋아지고 또 완만한 상승들을 보여주다가 4월 달에 약간 피크를 쳤지만 큰 상승들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기나긴 조정을 한번 보였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반등을 줬지만은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강한 어떤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후공정 업체나 이쪽 현재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업체의 어떤 흐름에 밀려서 시세다운 시세를 내지 못했지만은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통신 관련된 이슈가 부상이 되면서 사물 인터넷 값이 연결이 되는 어떤 흐름들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에 대한 순환매가 좀 올 거로 좀 생각이 돼서 한번 저평가되고 또 아직 시세가 나지 않는 어떤 반도체 업종인 어버브 반도체를 현재 동으로 했던 이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기업의 내막을 보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동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가정용 MCU 기업이자 팹리스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특히나 이 사물 인터넷이나 통신 장비에 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서 해당 종목의 성장성을 좀 높게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좀 미리 집중해 보시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어버브 반도체 함께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개될 동메달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더 단단한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동메달을 거쳐서 이제 은메달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은메달을 수여받은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코리아 서킷입니다. 네, 코리아 서킷입니다. 이 은메달 종목으로 코리아 서킷가 공개가 됐는데요. 코리아 서킷은 좀 어떤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예, 코리아 서킷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기판 회사다 좀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보셔야 되는데 코리아 서킷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코리아 서킷의 자회사에 대한 어떤 가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하신 내용을 약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그 코리아 서킷가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기판 FCBGA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분 매출액의 어떤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된 것을 보면은 DDR5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한 부분들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셋톱박스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통신용 반도체에도 이제 들어가게 되죠. 결국은 현재 코리아 서킷 부분들이 FCBGA 방식 요새
제가 며칠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최근에 플립칩 방식으로 볼 그레이드로 방식으로 어떤 그 패키지를 하기 때문에 요것이 차량용 반도체에도 많이 들어가고 통신용 반도체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FCBGA 방식의 어떤 그 패키지의 어떤 부분 수요가 굉장히 증가가 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인 FC 방식의 패키징의 어떤 그 단면 도표를 그려주고 있는데 요거는 아래에는 기판에 대한 단면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작년에 한 시설 투자를 한 2,500억 정도 투자해서 굉장히 많은 대규모 투자를 FC-BGA 방식의 투자를 좀 해놓은 어떤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코리아 서키트가 현재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라닉스, 인터플렉스, 시그네틱스. 인터플렉스하고 시그네틱스는 이제 현재 회사 현재 상장 회사 중에 하나죠.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시그네틱스 모든 현재 첨단 패키징 방식을 다 할 수 있는 시그네틱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모의사이기도 하고 또 많은 자회사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코리아 서키트가 시그네틱스와 함께 같이 동급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코리아 서키트 이제 부분들은 현재 좀 더 시세가 좀 더 왕성하게 먼저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최근 장이 안 좋아서 한 일주 정도 꺾였고요. 다시 한번 어제 들어올리고 오늘 약간 숭구르기 국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1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은메달 종목 코리아 서키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느라고 오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금메달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들을 동메달, 은메달로 잡아주셨는데 그럼 도대체 금메달은 뭘까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금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금메달 종목은 DNF입니다. DNF, 네, 오늘의 금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DNF는 좀 어떻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방막 재료인 현재 유전체 재료인 하이케이 전구체를 정시로 공급하는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 2분 정도의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은 반도체가 첨단화될수록 미세 회로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EUV 공정만이 가능한데 EUV 공정 없이도 현재 미세 회로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더블 패터닝 테크놀로지라는 그 DPT 기술에 좀 해당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습을 알겠지만은 두 가지 막대 기둥이 있고 이걸 코팅을 해주면은 두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되죠. 이게 위를 자르게 되고 연한 파랑색을 없애게 되면 4개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2개가 4개의 회로가 되는 위치가 있는데 이게 현재 더블 패터닝 트레이딩 부분인데 이게 미세로 EUV 공정을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 물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약간 중요한 건데 회로 기판 안에 현재 커패시터를 만드는 어떤 작업들이 회로 기판 안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외부 물질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절연 물질로 쓰는 부분들이 하이케이라는 물질에 좀 해당이 됩니다. 요거 커패시터를 만드는 현재 유전 물질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현재 다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에서 최첨단 공정, 현재 TSMC를 눌렀던 유일한 공정이 바로 GA 공정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GA 공정의 마지막에 들어갔던 어떤 부분에 어떤 그 GA 막을 형성하고 있는 하이케이 부분들의 절연 물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최첨단에 대한 어떤 절연 물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DNF가 뜰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최고의 공정, 그다음에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그 가치에 있는 기업들이 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밸류에이션이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종목인데
차트상으로 보면은 전혀 약간 움직임이 없습니다. 최근에 한번 크게 떠주다가 급락을 했다가 급락에 대한 절반을 회복했다가 지금은 눌림목을 보였다가 지금 여기서 한번 그 장이 좋으면 한번 팡 뜰 확률이 많기 때문에 DNF를 약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금메달 종목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의 금메달 종목인 DNF, 또 이렇게 반도체 방막 재료의 업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조금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혹시 금메달 종목 어떻게 조금 더 공략해야 될까? 자세한 가격 전략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